오늘 영상에서는 매수 타점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훈련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종합시황 뉴스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가 있는데 매일 여기 있는 상위 종목들의 재료 분석과 차트 패턴을 분석해주면 매수 타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성옵틱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총액이 322억이죠. 제가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 500억 미만, 그리고 관리, 환기 종목,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리고 당일 신규 상장주였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변동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종업빅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지 않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덕산아이메탈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 테슬라 계약 수혜 기대에 상승했다라는 이슈가 보입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테슬라가 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일 규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S급 재료로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관련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두산테스나 JMB, AD테크놀로지, 워트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기 관련해서 새로운 관련주가 다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길게 보는 것보다는 단기간 안에 승부를 보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삼성과 테슬라가 계약을 했고 기존의 관련주가 있었는데 삼성 전기 관련해서 새로운 관련주인 덕산아이메탈이 생겼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에는 크게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닫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닫고 풀고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패턴은 1번과 2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덕산아이메탈 차트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이고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패턴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 거래 대금이 580억 정도 들어오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만 박스권 매물대 가격대는 6,5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갭이 높게 뜨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시가갭이 낮게 떴을 때 충분히 짧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한가 패턴은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 매물대 논리를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DXM, V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관리 종목이죠. 일단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은 아까도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XM, VX는 차트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기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살펴보니까 특별한 이슈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다 정도밖에 없죠. 자, 그러면 특징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특징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7월달 이슈는 안 보이고 4월달 이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LG엔솔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슬라와 3년간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 계약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삼성전자와 테슬라 계약 관련된 종목들과 상승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등급을 분류해보자면 똑같이 S급 재료로 분류할 수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LFP 배터리가 무엇인지 NCM 배터리가 무엇인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할 일이지 단기 투자자인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이슈가 있고 관련주가 무엇인지 3기 에너지 솔루션즈가 관련주구나 정도만 알고 차트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급 재료로 분류해 놨으니까 S급 재료에 맞는 구체적인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상 상한가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덕산 하이메탈처럼 똑같이 분봉으로 가줍니다. 분봉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고 바로 다시 닫았습니다. 이 패턴은 제가 아까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들이 이런 패턴을 왜 만드는지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면 그것을 사줄 개인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줄 개인 투자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한가를 마감한 다음에 한번 풀었을 때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닫는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확실하게 상한가 문을 닫는 겁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3번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분봉 패턴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2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봉 차트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대금이 640억 정도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놨는데 아까 덕산하이메탈과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매집봉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보통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을 의미하는데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이런 캔들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아까 덕산하이메탈과 다르게 갭이 조금 높게 뜬다고 하더라도 시가 매매 관점에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눌림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려면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단기 박스권 지지 라인 분할 매수 상승 3파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S급 재료에 맞는 시가 매매 눌림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으니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IA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은 1000억 부근인데 동전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살펴봐야겠죠. 뉴스를 보는데 오늘 나온 이슈는 크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징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특징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조인트 스템, 줄기세포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이런 이슈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조인트 스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 8월 달에 국내 허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료는 우리가 A급 재료로 분류할 수 있고 사실상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구체적인 차트 패턴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인트 스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점상을 간 다음에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세력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 있는데 일단 조인트 스템이라는 이슈가 새롭게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차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식약처 허가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과 실망 매물이 같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냈고 8월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마지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원래라면 박스권 상단 패턴을 이용해서 종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나중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조인트 시스템 하나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나온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어떤 재료인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드로 리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DXM, VX 제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마이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적 분할 철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어떤 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 어떤 것이라는 게 악재였고 그 악재를 취소함으로써 호재로 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제이오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주주들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측에서는 신주 인수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살짝 눌렸다가 상승 파동이 쭉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닥 구간에서 어떤 안 좋은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안 좋은 키워드, 즉 악재가 해소된다면 호재로 변하면서 상승 파동이 길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수베타시스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료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것이 해소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급 이상 되는 재료로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차트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단기박스권을 그린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1,3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13%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박스권 상단 라인을 아주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한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고 일단 저항 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때 여기서부터 눌림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약 이런 재료가 고가권에서 나왔다면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 재료를 바탕으로 상승 일파가 길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박스권을 그려놓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13%짜리 장대 양봉을 세력들이 만들어 놨으나 박스권의 상단 라인 중요한 라인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지지라인 구간 분할 매수를 통해 상승 파동을 먹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이런 패턴은 한 번씩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라의 맨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재료 분석을 먼저 진행해 줘야 되는데요. 재료적으로 봤을 때 오늘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인지를 파악해 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LG엔솔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3기 에너지 솔루션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라의 맨디 같은 경우에는 LG엔솔과 테슬라 계약 관련해서 관련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대장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3기 에너지 솔루션즈가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동주를 매매할 필요가 없고 일단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한 다음에 나라의 맨디가 오늘 상승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의 맨디를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가령 3기 에너지 솔루션즈가 상한가에 도달하거나 혹은 20% 이상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짝짓기 매매 관점에서 나라의 맨디를 한 4, 5% 정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뉴스를 봤을 때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안 나왔습니다만 스크롤을 내려봤을 때 LG엔솔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3기 에너지 솔루션즈처럼 LG엔솔과 테슬라 계약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3기 에너지 솔루션즈가 이미 상한가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매매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시가 매매로 들어갈 거면 3기로 가는 게 맞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상승 구간이나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만 짝짓기 매매 관점으로 나라의 맨디를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